안녕하십니까. 저는 약선을 사랑하는 영남여대 약선영양조리과 문광철입니다. 야기대기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오늘 제 4강의 이 약선 진단 부분에서 문진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문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환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과 열, 즉 몸이 차가운 상태인가 뜨거운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자각 증상에서 차갑다고 느끼는지 뜨겁다고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이런 것이 이제 한열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땀과 음식, 그리고 입맛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변과 대변의 상태, 통증의 상태, 부인과의 상태, 이런 부분인데, 무엇보다 질문하는 부분에서 한과 열의 상태를 질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 뜨거운 것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땀의 상태 같은 경우도 땀이 날 때 뜨겁냐, 차갑냐, 뭐 식은땀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이나 입맛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몸이 차가운 상태일 때는 음식을 뭐 별로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식욕부진이라든지 뭐 영양이 그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제 또 열이 있게 되어지면 빨리 소화를 하고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뭐 입맛도 좋고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이 이제 또 너무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이제 안 먹으려고 물만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나 입맛에 관련된 부분도 그 속에는 한성과 열성이 숨쉬고 있다. 대소변의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소변 상태가 뭐 몸이 차가운 상태라 한다면 맑고 길게 나온다든지, 그러나 그 소변 상태가 열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노랗게 나오면서 심하게는 붉게, 더 심하게는 아주 흑색깔을 띌 정도로 이제 그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대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갑다 한다면 이제 풀어져 나온다든지, 열성이면 굳어져 나온다든지, 통증 같은 경우도 한성이면 찌르는 통증이라든지, 그러나 열성이라 한다면 이제 이게 이제 가려움증과 같은 그런 이제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부인과에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나눌 수 있는 부분 한성이냐 열성이냐 이렇게까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는 한성과 열성에 대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땀에 대한 부분, 뭐 음식에 대한 부분, 소변에 대한 부분, 대변에 대한 부분, 통증에 대한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 한성과 열성에 이게 차가운 증상일까, 뜨거운 증상일까, 이 부분들을 탐색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약선에서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 한성과 열성을 진단하는 정도의 수준 정도면 충분히 약선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약선 진단은 한열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 문진의 첫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진으로는 이제 한과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한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오한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차가운 것을 싫어하면서 이제 아주 이제 더운 거죠. 뜨거운 그런 증상이 이제 오한 발열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오한 발열들은 이제 외감 표증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사기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춥고
그 다음에 열을 내면서, 그 추운 것을 아주 싫어하면서도 막 열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한이 이제 그 오한이 아주 좀 심하고 대신 열은 좀 약한 경우에는 외관 풍한으로 보고요. 그럼 오한은 좀 약한데 열이 아주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 풍열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더 강하냐, 한이 더 강하냐. 한이 더 강하게 되면 이제 풍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이 강하게 되면 이제 풍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은 없고 이제 한기만 있게 되어지면 이제 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이제 또 차가운 것은 없고 한기는 없고 열기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장열과 조열, 저열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안은 이제 실하고 안은 실하면서 이제 열증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바깥에서 나타나는 그 실혈증이 아니라 안에서 나타나는 실혈증이 바로 이제 고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조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열이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음허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습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부분의 것이 바로 이제 따뜻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스본 증상과 양명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조열의 일종의 이제 조열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열 이제 열이 있기는 한데 아주 미열이 나는 상태, 37도나 38도 정도의 그런 그 열이 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음허나 기허, 그 다음에 정서 상태가 이제 억눌려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열감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열이 이제 차가웠다가 뜨거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이제 반미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일종의 이제 학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열은 이렇게 오한발열, 열만 있든지 이제 추위만 있든 한기만 있든지 그 열 자체가 아주 강하든지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쩔 때는 안 나타나든지 열이 이제 미지근하게 이제 미열 상태로서 계속 지속된다든지 한열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문한입니다. 땀이 있냐 없냐, 뭐 땀이 많냐 적냐, 땀이 나면 언제 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바로 문한이 되겠어요. 근데 이 문한 같은 경우에서는 이 땀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보는데, 땀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그 춥고 추위를 싫어하면서 열이 나게 되면 표허증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땀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이제 춥고 열이 난다 하게 되면 표실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땀이 아주 엄청 많이 나면서 또 그 목이 마르다라고 하게 되면 대열증에, 아주 큰 열증에 안에서 나는 실혈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땀나는 시간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이 땀의 종류를 자한과 도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한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땀을 흘리고 또 운동하고 나게 되어지면 더 이제 심해지는 경우들을 보는데, 이런 경우는 기허나 양허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잘 때 나타나는 땀이고, 오히려 잠을 깨게 되면 이 땀을 멈춰요.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음화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땀이 나는 부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마에 땀이 많이 나게 되어지면 이건 양명열통이다, 양명위열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여나 습열증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고요. 손과 발에 나는 땀 같은 경우는 비위의 습열로 볼 수 있고, 음낭과 그 주위에 나는 경우는 하초의 습열 증상으로 보며,
반신 한쪽에서 이제 반틈 정도의 땀이 나게 되면 이제 기혈의 부조화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절한이라고 해서 그 땀이 나는데 아주 끈적끈적하게 나고 마치 그 진주나 기름방울이 맺히듯이 나는 경우에는 망향의 아주 위급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음식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식욕이라든지 식사량이라든지 음료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많이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목이 마르냐 안 마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해당되겠습니다. 음식에 관련돼서 이 거식증과 비슷하게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싫어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비장의 윤화功능이 이제 실조돼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나 먹고 난 다음에 또 먹고 금방 또 배고프다고 하는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바로 배고픔을 이렇게 느끼는 이런 경우는 위장에 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와 함께 소갈증을 보이게 되어지면, 즉 당뇨와 같은 증상들을 보이게 되어지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편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뭡니까, 회충 같은 경우나 몸에 이제 적이 많이 있는 경우에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목마름을 많이 느끼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물도 차가운 물을 이제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실혈증이 많고요. 목은 마르지 않은데 또 그러면서 또 이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는 경우는 이제 한증인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걸 좋아하느냐, 이제 뜨거운 걸 좋아하느냐, 그리고 목이 마르냐 안 마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실혈증이냐 한증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목은 마른데 음식을 이렇게 물 같은 경우를 별로 마시지 마시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습혈증으로 보고요. 굉장히 목이 마르고 또 동시에 물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또 역시 소변도 많이 보는 이 3다 증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갈증, 즉 당뇨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소변과 대변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소변과 대변은 뭐 횟수가 어떻고 어떤 그 성형은 어떤 형태고 양과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서 진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변의 경우는 소변의 색이 황색이면 열증이죠. 그러나 소변이 빈번하게 보고 급하게 보고 소변에 통증이 있고 소변이 혼탁한 경우에는 습혈증이다. 그 다음에 소변이 맑으면서 길게 될 때는 허한증이라고 볼 수 있고, 소변의 횟수가 많고 소변 양도 많고 그리고 또 요실금 증상, 실금 증상, 즉 잘 멈추거나 이런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신장의 양기가 허한다든지 신기가 붙들어주지 못해서 신기 불고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비 증상이 있으면서 열감이 있으면 발열 증상이 있게 되어지면 열증에 해당되어지겠고, 이제 나이가 드는 노년에서 체력이 허약해지고 또 산모가 바로 이제 변비 증상들을 보이게 될 때는 이제 혈이 건조해져서 진액이 이제 마른 상태가 되거나 기혈이 이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변이 이제 풀어져서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복부가 차가우면서 뱃속에서 이제 자꾸 소리가 나는 경우는 비위가 허한증일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이 마치 물 같고 그렇게 나타나고 이게 마치 분무기로 뿌리듯이 뭐 이게 쑥쑥 이게 나온다든지 또 항문에 열감이 이렇게 아주 강렬한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습열증이 많습니다. 그 대변에 이제 시큼한 냄새가 나오고 이렇게 거품 같은 경우들이 나온 경우는 이제 상한 음식을 먹어서 이제 그런 경우고요. 이제 변에 이제 그 농혈이 이제 같이 나온다든지 복통과 그리고 이제 아주 급하면서 무거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들게 될 때는 바로 습열 하리의 증상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문구미 입안의 그 미각 이상 증상과 냄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이 쓰다라고 하는 경우는 간담 실열이죠. 그리고 입이 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비위 습열이고, 시고 좀 부패한 냄새가 난다. 그런 느낌의 경우에는 간 위에 열이 이제 쌓여서 이제 그런 겁니다. 입은 담담하면서 맛을 잘 못 느끼는 경우에는 이제 비위가 허한 것이고요. 이제 입이 짜다라고 하는 경우는 신장이 허한 것이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런 경우에는 위장의 열입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비린내가 난다. 입에서 비린내가 난다. 이런 것은 폐의 열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진의 마지막으로 두통이 있는 부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머리의 경우를 두게 되어지면 태양경통으로 해서 뒤통수 부분이 머리의 뒤쪽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태양경병이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머리의 측면, 좌측과 우측 측면인 경우는 소양경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마 부위에서 나는 이제 통증 같은 게 양명경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머리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경우는 고름경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마가 이렇게 두통이 있는 경우는 차가운 음식을 먹고 갑자기 차가운 것을 먹게 되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위장에 차가운 것이 바로 들어가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그 부위가 이제 이마에서 명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통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바로 외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통이냐, 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통이냐, 간양이, 간화가, 혈허가 신호로 나타나는 두통이냐, 어혈로 인한 두통이냐, 담습으로 인한 두통이냐, 이런 부분들이 쭉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그 부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머리 뒤통수냐, 측면이냐, 아니면 이마 부분이냐, 아니면 머리 꼭대기 정수리 있는 부분이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위장 쪽이냐, 방광 쪽이냐, 아니면은 심장 쪽이냐, 간 쪽이냐,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뒤통수 쪽은 이제 태양경병으로 해가지고 방광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측면은 이제 소양경으로 해서 심포, 삼초, 이제 심장 이렇게 소장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머리 이마 쪽 같은 경우는 양명경으로 해서 위장 쪽으로, 그 다음에 머리 정수리 쪽에 있는 두통으로는 고름경통으로 해서 이제 간 쪽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런 두통을 보인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